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업을 들어가게 되는 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게 되는 개념원리 수학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알겠지요? 이 내용은 일단 처음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게 다항식이라고 하는 파트에 대해서 배우게 돼요. 다항식이라는 파트. 알겠죠? 쌤이 이 마스크를 쓰면 좀 갑갑하거든. 그래서 이거 이렇게까지만 좀 내리고 입은 가리고 수업을 할게. 알겠지? 이제 쌤이 수업을 하는데 솔직히 이야기하면 내가 숨이 막혀서 말을 못 하겠어, 사실은. 그나마 이렇게 하면 조금 나은데. 알겠죠? 그 위치를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일단은 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해야 되고, 내가 수업을 할 때도 가능한 입을 가리고, 학원에 들어올 때도 당연히 뭘 해야 되겠지? 마스크 쓰지 않고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항상 손 세정제 해가지고 들어오고, 알겠습니까? 들어올 때 일단은 우리가 빨리 코로나가 종식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어쨌든 우리가 좀 건강한 게 제일 우선 아니야, 공부보다. 그쵸? 그래서 공부를 좀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일단 건강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원래 깨끗한 녀석들이지만은 혹시 안 씻었다 오늘 손 지질 다 씻고 오고 위생관념 철저하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위생적으로 하자, 그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자, 거기 보시면 10페이지에 다항식의特性과 뺄셈이라는 그 내용부터 해나갈 건데, 수학상이라고 하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게 되는 수학상이라고 하는 법은, 이 부분은 제일 첫 번째 배우게 되는 게 다항식이에요. 되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배우게 될 내용은 복소수라고 하는 수에 대한 파트를 하게 돼요. 큰 틀만 먼저 이야기하는 겁니다. 알겠지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방정식, 부등식, 방정식, 부등식, 함수에 대한 내용인데 이게 조금 양이 많아. 그래서 맨 처음에 배우게 된 거는 2차 방정식과 그냥 통틀어서 하자. 방정식. 그리고 이 방정식과 함수를 연결시켜서 설명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거야. 이 방정식과 함수 내에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그리고 3차 함수는 못하기 때문에 3차 방정식, 연립 방정식, 그리고 공통근 문제라든지 부정 방정식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총 다 합해져 가지고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배우게 되는 건 부등식이라는 파트입니다. 마지막으로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도형을 식으로서 표현을 하게 돼요. 이렇게 크게 큰 내용상으로 봤을 땐 크게 5개로 나누어져. 이해되겠니? 근데 다항식, 이건 하나의 단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복소수라고 하는 파트 자체가 양이 엄청 작아. 크게 많지 않아요.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양이 작기 때문에 이게 어느 파트에 들어가 있냐면 단원상 이거하고 합쳐져서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그럼 맨 처음에 차례 봐봐. 차례 보면은 순서가 어떻게 되실 거냐면 복소수가 아마 나도 차례를 안 봤는데 복소수가 방정식과 부등식이라는 파트 안에 들어가 있지. 맞지? 그래서 이걸 합해서 하나의 단원으로 묶어놨어요. 그래서 1단원, 2단원, 3단원인데 2단원의 양이 미친듯이 많아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복소수, 방정식과 2차 함수 정도까지가 중간고사 범위가 되고요. 보통은요. 학교마다 좀 다를 수는 있어. 어떤 학교는 그 뒤에 있는 3차 방정식까지 컷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엔 3차 방정식,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정식, 3차 방정식, 연립 방정식, 여러 가지 방정식들, 그리고 부등식, 이 내용까지부터 해가지고 도형의 방정식 중간 정도까지가 보통 기말고사 범위라고 보면 돼요. 2차 고사 범위.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양이 절대 작은 양이 아니라고. 이게 내가 이렇게 단어만 쓰니까 이거 하나 양이 다 맞나? 똑같이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야. 이해되겠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다항식 그리고 복소수와 방정식 중에 어떤 파트냐면은 2차 방정식 그리고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이 두 개의 관계를 연결을 시켜서 하겠다는 이야기지. 2차 방정식이 한 것과 2차 함수라는 걸 합쳐서 설명하겠다는 거지. 이해되겠지? 그리고 연립방 3차 방정식, 고차 방정식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연립 방정식. 그리고 연립 방정식 뒤에 이제 공통근이라는 것과 부정 방정식이라고 한 두 개가 더 있는데 이거를 여러 가지 방정식이라고 합시다. 그냥 줄여서. 해가지고 이렇게 총 5개의 파트로 나눠진다는 거야. 이 하나의 파트가 이 복소수 하나하고 양이 거의 똑같아. 그러면은 이게 얼마나 양이 많은지 감이 오지. 부등식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 부등식도 한 이거 2개 정도 합친 정도야. 연립 부등식도 해야 되고 뭐 몇 가지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양이 많아. 그냥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내용상에서 사실 도형의 방정식 전까지는 제가 좀 확실하게 좀 해 나갈 거고요. 물론 이 부분도 하기는 하겠지만 이 전까지를 확실하게 해 놓는 게 좋습니다. 왜? 이 뒤에 있는 것들은 이 앞에 게 잘 되면 뒤에 거는 그나마 조금 할만해져. 그나마 좀 할만하다는 건 쉬워진다고 안 하고 그나마 할만해진다는 이야기는 무슨 소리지? 엄청 어렵다고. 앞에 게 제대로 안 되면 뒤에 거 아예 못한다고. 엄청 어려워. 알겠지? 거의 대부분의 친구들이 매우 어려워하는 파트가 도형의 방정식이야. 그래서 이 파트의 경우는 이 전까지를 좀 확실하게 너희들이 하는 거를 목표로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이게 수학상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해되겠니? 자, 그러면 이제 다항식부터 해야 되겠지. 자, 다항식은 어떻게 흘러가는 것부터 설명을 좀 할게요. 다항식이 뭐지? 그렇지? 많을 다자야. 항이 많은 식. 이거를 그냥 바로 풀어보면은 항이 많은 식이라고 할 수 있어. 영어 이 다항식이 어디서 나왔냐면은요. 옛날에는 다항식이라고 하지 않았어. 정식이라고 했었어. 정식. 그런데 지금은 뭐라고 부른다? 다항식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어디서 왔을까? 영어에서 왔어. 폴리노미얼. 모노미얼이 단항이야. 폴리노미얼은 폴리가 뭐지? 폴리 빼기 뭐야? 복합? 폴리백. Y도 폴백. 비닐 봉지. 바이니백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비닐백. 비닐봉지 폴리백이라고 하잖아. 몰랐어? 아이고, 부끄러워라. 왜? 거기 있는 것들이, 우리가 폴리비닐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이 과학적으로 이걸 또 설명을 해야 되나? 이 과학 선생이 되니까 이제 설명하려니까는, 우리가 탄소 중합체로 만들어진 것들이야. 이 탄소 중합체라는 말만 나오자마자, 이게 생각이 되지? 탄소 중합체.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은 어떠한 물질이 여러 개가 막 합쳐져 가지고 하나의 분자처럼 고분자 물질이라고 하잖아. 분자가 아주 무거운 질량수를 가진 분자. 분자량을 가진 분자. 고분자 물질로 이루어진 것들이야. 폴리에틸렌이나 폴리스티렌이라든지 그런 우리가 보통 플라스틱 종류들이. 그런 것들로 만든 것들이라서 폴리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 폴리라고 한 거는 이 모노미얼들이 어떻게 됐다? 폴리. 쫙 연결이 됐다라는 이야기야. 무엇으로? 그러면 이제 항이 뭐니부터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야. 항이 뭐지? 글씨. 항이 뭐야? 이 쌤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문자가.
문자나 숫자. 숫자로 이루어진 거. 숫자로 이루어져 있다. 문자는 숫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은 3 플러스 A도 항이야? 곱해져. 그렇지. 곱하기나 나누기. 나누기는 우리가 역수의 곱하기니까는 나눗셈은 곱하기로 보고 빼기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같은 경우 빼기 같은 경우에도 음수를 더한 거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빼기하고 나누기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나눗셈은 곱셈으로 생각하고 뺄셈은 뭐로 생각한다? 덧셈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알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항이라고 한 거는 문자나 숫자가 곱으로 이루어진 수 또는 뭐라고 해야 될까? 식이라고 한 게 맞겠네. 식이라고 돼 있지 여기. 수 또는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진 식. 그냥 식이지 어쨌든 단항식이니까 맞지? 그러니까 어쨌든 항이니까. 그러니까 문자나 숫자로만 이루어진 그런데 무엇으로 곱으로 이루어진 식을 우리가 항이라고 하고 이 항이 단 한 개만 있다 그러면 단항이야. 단항식이야. 그런데 항이 여러 개가 있다 그러면 뭐가 돼? 다항식이야. 그 여러 개가 있다는 건 무엇으로 계산이 되어 있다? 덧셈으로 연결이 되어 있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이해되겠니? 되겠어? 그러니까 이걸 다항식. 그러니까 항이 여러 개가 덧셈으로 합쳐져 있잖아. 맞지? 그러니까 체인을 이루고 있잖아.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다항식이라고 항이 여러 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야. 곱하기가 되어버리면 그건 단항이 되어버리니까. 하나의 항이 되어버리니까. 이해되겠죠? 중요한 거는 단항식은 다항식에 포함이 됩니다. 단항식이 다항식의 하나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면 돼. 알겠죠? 단항식은 다항식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다항식은 단항식이다. 틀립니다. 그렇죠. 자, 그 외에 뭐 개수, 차수 이런 것도 내가 굳이 설명을 할 필요 없지요. 오케이. 동유항 설명해야 된다. 손. 초등학교로 중학교로 보내버린다. 초등학교 때 그 동유항 안 배우니까 중학교로 보내버릴 거야. 1학년으로. 알겠어? 1학년 때 하는 거 맞지? 네. 맞겠지? 자, 그리고 다항식을 정리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다항식 정리하는 게 오름차순, 내림차순을 정리한다 돼 있는데 아유 뭐 별거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되지? 내림차순이란 건 내려가는 거 아니야. 자, 보자. 이게 내리막이야. 이게 내리막이야. 1번, 2번. 1번 내리막. 둘 다 내리막이야? 오, 똑똑한데? 근데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생각하니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생각하니 그거는 그 나라별로 다르잖아요. 그렇지. 예를 들어서 저기 아랍어 쪽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나가니까 맞지? 우리나라에서는 1번이 내리막이라고 생각을 하지. 물론 이렇게 내려간다 해도 내리막으로 생각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써가니까 여기가 크고 이쪽에서 작아야지 내려간다라는 느낌이 될 거란 말이야. 식도 마찬가지야. 내림차순이란 건 여기가 차수가 어떤 거? 큰 거. 여기가 차수가 어떤 거? 작은 거. 이게 내림차순이야. 자, 예를 들면 이렇게 쓰는 거지. 3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 이게 내림차순인 거야. 그러면 오름차수는 이게 올라가는 거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 때 왼쪽에 있는 게 작고 오른쪽이 크면은 오름차순이라고. 예를 들면 어떻게 될까? 여기는 차수가 어때야 될까? 그렇지. 차수가 작아야 되고 여기는 차수가 그렇죠. 커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을까? 마이너스. 이건 마이너스 1점 꼭 똑같은 걸 필요 없잖아. 1 마이너스 x 플러스 2x의 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네. 어렵다 손. 안 어렵지. 너무 쉽지. 그러면 이거를 한번 해보자. 3x 제곱 y 마이너스 2xy 제곱 플러스 5. 이거를 내림차순으로 정리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B 이렇게요. 문제가 잘못된 거예요. 왜? 무슨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이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y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하자. 그러면 y 제일 큰 거부터 쓴 거야. 되겠니? 이게 y에 대한 뭐? 그치. 내림 차순이고 글자가 안 좋아도 이해를 해주시고. 자,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은요, 어떠한 동류한끼리 계산을 해줍니다. 동류한이 아니면은 계산이 안 됩니다. 동류한 계산을 해야 돼. 이해되겠습니까? 다항식의 곱셈은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다항식의 곱셈은 지수 법칙과 함께 동시에 분배 법칙을 사용합니다. 분배를 해서 나오는 곱들의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 거야. 이해되겠니? 자, 그러면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다항식의 곱셈인데 동일한 계산 못하는 사람 중2 건데 할 수 있지? 지수 법칙 모르는 사람 중2 건데 할 수 있잖아. 분배 법칙 못하는 사람 중학교로 보내버릴까 이거 안 되면? 자, 그래서 이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곱셈은 그냥 계산하면 될 거란 말이야. 중학교 거니까. 그렇지? 그래서 거기에 있는 곱셈 공식 전까지는 풀어보시고요. 단 여기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이 이런 문제들이야.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1-3x 플러스 ax의 제곱 플러스 2x의 세제곱 3-x 플러스 2x 마이너스 5 제곱 x의 세제곱 에서 x의 5제곱의 개수가 14일 때 a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제를 풀 때 이거를 진짜 다 전개를 해가지고 오차를 찾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고 필요한 것만 곱하는 거야. 1차하고 3차 하면 기껏 해봐야 3차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처음 5차가 나올 수 있는 게 2차, 3차. 그리고 3차, 2차를 곱하면은 뭐가 될 것이다? 5차가 될 것이다. 맞지요? 그래서 a하고 마이너스 5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5a. 개수만 생각합시다. 여기의 개수는 뭡니까? 플러스 4가 얼마다? 14. 그래서 a는 얼마가 될 것이다? 마이너스 2가 되겠네. 오케이? 자, 이게 기본적으로 첫 번째 나오는 겁니다. 특정한 항을 구할 때는 그것만 따져가지고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두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이런 문제입니다. x 플러스 1 2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k 의 모든 항의 개수 총합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모든 항의 개수들의 총합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요 이 녀석은요 어떻게 푸느냐, 모든 항의 개수의 총합은 x에다가 1을 대입을 합니다. 뭐 한다고? x에다가 뭐를 대입한다고? 1을 대입합니다. 왜? 이유가 뭐냐면 이거 전개하면 결국은 뭔가 식이 나올 거란 말이야. 이게 총 3차니까 뭐 x의 세제곱 플러스 뭐 x의 제곱 플러스 뭐 x 플러스 뭐 식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여기에 1을 집어넣어버리면 개수만 남지 않겠니? 1을 넣어버리면 뭐 곱하기 1은 뭐. 맞지? 뭐 곱하기 1은 뭐. 뭐 곱하기 1도 뭐. 그러면 개수만 다 더해지는 거 맞지? 그래서 1을 넣으면 돼. 그래서 여기에 1을 집어넣으면 2 곱하기 1을 주면 2 마이너스 플러스 k입니다. 맞습니까? 이 개수의 총합이 12였다. 라고 할 때 k 값을 구하셔.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게 10이다. 됐니? 그러면 k 플러스 1이 얼마니까? 6이니까 k는 5가 될 것이다. 되겠니? 나는 문제 어떻게 낼 것이냐? 모든 항의 개수의 총합이 10일 때 상수항을 제외한 모든 항의 개수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문제 낼 겁니다. 그러면 상수항만 빼면 되지. 맞지? 근데 사실은 뭐 큰 문제는 없고 당연한 거고요. 여기까지 됐지? 여기까지 뭐 궁금하거나 잘 모르겠다. 없지요? 그래서 16페이지까지 확실하게 공부를 좀 해오시는 게 숙제입니다. 했겠지만은 다시 한번 풀어보시는 게 좋고, 고생공식적은 안 하셔도 됩니다. 왜? 우리가 고생공식은 아직 안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했지. 나중에 돌아가면서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내용들을 푼다고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 파트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 파트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이거 내용상 어려운 거 아니야. 내용은 되게 쉬워. 얼마나 빠르게 풀 수 있느냐. 너희하고 나하고 나중에 딱 대결하면 누가 빠를 것 같아? 내가 훨씬 빠르겠지. 내가. 맞지? 나하고 계산 연습한다, 계산 대결한다 생각하고 연습해. 알겠습니까? 그만큼 빠르게 풀 수 있어야 돼. 계산 파트는요, 딱 두 가지만 잘 지키면 됩니다. 신속, 정확. 어디에서 많이 보이지? 그렇지. 배달하시는 분들 뒤에 보면 신속 배달, 신속, 정확 이렇게 돼 있지. 중국집 배달 생각하면 돼. 계산을 할 때는 아주 신속하고 정확하게 푸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어떻게 기계적으로 돼야 돼. 알겠니? 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